할아버지, 오늘 아침 드셨어요? 흰색 요양보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노인은 대답이 없었어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치매 노인이 사실은 자신을 시험하러 온 예비 시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3주간의 테스트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서울 강남 초고층 빌딩 58층. 박진우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아들 박민준이 들어섰어요. 34살의 민준은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턱선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진우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국내 5대 제약회사 회장, 자산 2조 원.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들어왔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라. 아닙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눈빛이었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 상대는 한지은입니다. 32.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3초, 5초, 10초.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뭐라고? 소망 요양병원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요양보호사? 진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네. 부모는?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재혼하셔서 부산에 계신데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외동입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입니다. 간호학과요. 장학금 받아서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탁! 진우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책상 위의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명문가와 혼맥을 맺어온 집안이야. 내 어머니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법관 딸이었다고. 어머니는 전 낳고 3년 만에 이혼하셨잖습니까?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감히 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습니까? 명문가 딸이었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닥쳐.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가. 아버지, 제 말 좀. 나가라고 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 사람입니다. 한지은.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진 속엔 밝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요양보호사복 차림. 평범했어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3개월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주세요. 3개월 후에는 아버지 허락 없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 네, 이놈이. 하지만 민주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1번, 2번, 3번. 손등에서 피가 맺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라니, 전문대 졸업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다니,
진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구겨버리려다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미소가 너무 밝았거든요. 흥, 웃고 있네. 재벌집 며느리 될 생각에 신났겠지. 진우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들어와. 30초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 김 비서. 진우 곁을 30년간 지킨 사람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김 비서가 소파에 앉았어요. 진우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련님 일입니까? 자네도 알고 있었나? 6개월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어? 회장님께서 더 괴로워하실까봐. 죄송합니다. 진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요양보호사래. 한지은이라고. 네. 소망 요양병원 근무 5년 차입니다. 신상은?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지은. 32세. 인천 출신. 모친 10년 전 간암으로 사망. 부친 5년 전 재혼 후 부산 거주, 연락 두절. 외동딸.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 재학 중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 충당. 졸업 후 요양병원 취직. 현재 월급 250만 원. 빚 없음. 저축 1200만 원. 원룸 월세 거주. 교통사고 이력 없음. 범죄 기록 없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상으로는 깨끗하군. 네. 하지만 배경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진우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어. 조사를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서류로는 한계가 있어. 사람은 서류로 알 수 없다는 거 자네도 알잖아. 그럼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네. 요양병원. 거기 입원하겠어. 김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께서 치매 환자로. 회장님, 그게 무슨. 3주. 3주만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여자를 지켜보겠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완벽하게 준비해줘.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입원 수속 밟고 중증 치매 진단서도 준비하고. 회장님. 진우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해야 해. 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진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진우는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 4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윤희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여자 윤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넌 찬성했을 것 같은데.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신분이나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쓰던 사람.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잖아. 넌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까. 간호사였으니까. 진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민준이가 날 닮은 건지 널 닮은 건지 모르겠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난 확인해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분 후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가셨어요. 지은이 진우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이제 우리 친해져야 하는데 어떡하죠? 지은이 웃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싫다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 목소리는
302호 할머니시네. 지은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진우도 휠체어를 돌려 문 쪽을 봤습니다. 복도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씻어야 해요. 난 안 씻어. 어차피 죽을 건데. 할머니, 벌써 4일째 안 씻으셨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왜 씻어? 할머니가 요강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요양보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진짜. 이서연 씨, 오늘은 당신이 해봐요. 그 요양보호사가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지은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야? 저 지은이에요. 지은이. 지은이?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지은이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지은이. 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밖에 햇살도 따뜻하고. 그래. 씻고 나서 밖에 나가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할머니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정말 밖에 나갈 수 있어? 네. 약속드려요. 알았어. 그럼 씻을게. 정말요? 감사해요, 할머니. 지은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분이 걸렸네. 인내심은 있구나. 1시간 후 지은이 다시 왔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후,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지은이 진우 앞에 앉았어요. 자, 이제 어르신도 씻으실 시간이에요. 지은이 휠체어를 화장실로 밀었습니다. 어르신, 옷 벗겨드릴게요. 천천히 할게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진우의 옷을 벗겼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물 온도 괜찮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은이 수건에 비누를 묻혀 진우의 등을 닦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등에 흉터가 있으시네요. 옛날에 다치신 적 있으세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놀랐습니다. 흉터를 알아챘네.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30분간의 목욕이 끝났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세요. 점심시간에 식사 가져올게요. 지은이 나가고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해봐야겠어. 점심시간. 지은이 식판을 들고 왔어요. 어르신,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식판에는 흰밥, 미역국, 두부조림, 나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여드릴게요. 지은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자, 아하세요. 진우는 입을 벌렸어요. 맛있으세요? 오늘 국이 시원해요. 15분간 밥을 먹였습니다. 지은은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다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지은이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지은이 나가고 진우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긴 하네. 하지만 급여 받으니까 친절한 거겠지. 그날 저녁, 진우는 일부러 저녁을 거부했어요. 어르신, 저녁 드세요. 지은이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입맛이 없으세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국이라도 한 모금만 드세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배고프실 텐데. 조금만 드세요. 10분간 설득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포기하겠지.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약속이에요? 지은이 식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정말로 돌아왔어요. 어르신, 저 왔어요. 이번엔 죽이었습니다. 제가 죽 끓여왔어요. 밥보다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진우는 놀랐어요. 직접 끓여왔다고? 자, 한 입만 드세요. 진우는 천천히 입을 벌렸어요. 잘하셨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반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지은이 손뼉을 쳤어요. 이상하네. 왜 저렇게 기뻐하지? 일주일 후, 소망 요양병원 정문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내려왔어요. 휠체어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회백색 머리, 무표정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군데군데 얼룩진 낡은 점퍼. 이름은 박영수, 70세, 중증 치매 환자.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진짜 정체는 박진우 회장. 일주일간 준비한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휠체어를 미는 건 30대 남자였어요. 김비서의 조카 김민수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입원 예약하신 분이시죠? 안내 데스크의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박영수 환자분 입원 예약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 불러드릴게요. 간호사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301호 신규 환자분 오셨어요. 로비로 나와주세요. 5분 후 복도 끝에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흰색 요양보호사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미소는 밝았어요. 한지은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부러 얼굴을 안 보이게 했죠. 저게 그 여자로군. 사진보다 평범하네.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301호 담당 요양보호사예요. 박영수입니다. 제 아저씨세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박영수 어르신이시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은이 무릎을 굽혀 진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밝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르신 돌봐드릴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돼요. 지은이 일어났어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병실 안내해 드릴게요.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어르신 병실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이죠? 날씨 좋은 날 산책 나가면 정말 좋아요. 진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친절하긴 하네. 하지만 돈 많은 환자한테만 친절한 건 아닐까?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가실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가고 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3주간 지켜보겠어. 10분 후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가셨어요. 지은이 진우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이제 우리 친해져야 하는데 어떡하죠? 지은이 웃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싫다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 목소리는 302호 할머니시네. 지은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진우도 휠체어를 돌려 문 쪽을 봤습니다. 복도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씻어야 해요. 난 안 씻어. 어차피 죽을 건데. 할머니, 벌써 4일째 안 씻으셨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왜 씻어? 할머니가 요강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요양보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진짜. 이서연 씨, 오늘은 당신이 해봐요. 그 요양보호사가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지은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야? 저 지은이에요. 지은이. 지은이?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지은이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지은이. 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밖에 햇살도 따뜻하고. 그래. 씻고 나서 밖에 나가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할머니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정말 밖에 나갈 수 있어? 네. 약속드려요. 알았어. 그럼 씻을게. 정말요? 감사해요, 할머니. 지은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분이 걸렸네. 인내심은 있구나. 1시간 후 지은이 다시 왔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후,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지은이 진우 앞에 앉았어요. 자, 이제 어르신도 씻으실 시간이에요. 지은이 휠체어를 화장실로 밀었습니다. 어르신, 옷 벗겨드릴게요. 천천히 할게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진우의 옷을 벗겼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물 온도 괜찮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은이 수건에 비누를 묻혀 진우의 등을 닦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등에 흉터가 있으시네요. 옛날에 다치신 적 있으세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놀랐습니다. 흉터를 알아챘네.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30분간의 목욕이 끝났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세요. 점심시간에 식사 가져올게요. 지은이 나가고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해봐야겠어. 점심시간. 지은이 식판을 들고 왔어요. 어르신,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식판에는 흰밥, 미역국, 두부조림, 나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여드릴게요. 지은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자, 아하세요. 진우는 입을 벌렸어요. 맛있으세요? 오늘 국이 시원해요. 15분간 밥을 먹였습니다. 지은은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다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지은이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지은이 나가고 진우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긴 하네. 하지만 급여 받으니까 친절한 거겠지. 그날 저녁, 진우는 일부러 저녁을 거부했어요. 어르신, 저녁 드세요. 지은이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입맛이 없으세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국이라도 한 모금만 드세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배고프실 텐데. 조금만 드세요. 10분간 설득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포기하겠지.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약속이에요? 지은이 식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정말로 돌아왔어요. 어르신, 저 왔어요. 이번엔 죽이었습니다. 제가 죽 끓여왔어요. 밥보다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진우는 놀랐어요. 직접 끓여왔다고? 자, 한 입만 드세요. 진우는 천천히 입을 벌렸어요. 잘하셨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반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지은이 손뼉을 쳤어요. 이상하네. 왜 저렇게 기뻐하지? 이틀째 밤. 진우는 더 심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밤 11시. 야간 당직 시간이었습니다. 으아악. 진우가 일부러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당직 요양보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우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으악,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분들 다 주무시는데.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진짜 매일 밤 이러시면 어떡해요. 요양보호사가 진정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잠깐만요. 지은이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 당직 아니잖아요. 소리 들리길래 제가 볼게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전 다른 병실 봐야 해서. 야간 당직이 나가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영수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요. 지은이 진우 옆에 앉았어요. 무서운 꿈 꾸셨어요? 진우는 소리를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 무서워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은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 잡고 계세요. 따뜻하죠? 진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침까지 여기 있을게요. 그러니까 편히 주무세요. 지은이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진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당직도 아닌데.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 옛날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있었는데 밤만 되면 무서웠어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제 손 잡아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무서워하시는 분들 손 잡아드리고 싶어요.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 진심이구나. 그날 밤 지은은 정말로 아침까지 진우 옆에 있었어요. 졸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진우는 더 극단적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부러 넘어지는 소리를 냈어요. 으악, 쿵.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화장실 바닥에 진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치셨어요? 지은이 황급히 진우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진우는 70kg이 넘는 몸무게였어요. 155cm의 작은 여자가 혼자 일으키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른 선생님 부를게요. 지은이 일어서려는 순간 진우가 지은의 옷을 잡았어요. 아, 제가 하라는 거예요?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실게요. 지은이 진우를 부축했어요. 있는 힘껏. 할아버지, 힘내세요.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온 힘을 다하고 있었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5분이 걸렸습니다. 5분 만에 진우를 침대까지 옮겼어요. 후, 다행이에요. 큰 상처는 없으시네요. 지은이 진우의 팔다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골절이 있나 살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 진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이 있나 확인하는 거였죠. 열도 없으시고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휴, 무서웠어요. 진짜 크게 다치신 줄 알았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점점 지은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였죠.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원장님, 안 됩니다. 할머니 갈 곳이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습니다. 진우는 휠체어를 몰래 복도로 나갔어요. 원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선생, 나도 어쩔 수 없어. 가족들이 6개월째 연락이 안 돼. 병원비도 3개월 밀렸고. 원장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족 꼭 찾아볼게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다음 주까지 연락 안 되면 퇴원 조치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 혼자 생활 못 하세요. 치매도 있으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자선사업자가 아니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병원비 낼게요. 원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3개월 밀린 거 제가 나눠서 낼게요. 그러니까 할머니 퇴원시키지 말아주세요. 한 선생, 그게 얼마인 줄 알아? 450만 원이야. 알아요. 그래도 제가 책임질게요. 한 선생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450만 원을 내? 월급에서 조금씩 떼주세요. 저 아끼면 돼요. 월세도 조금 싼 데로 옮기고 밥도 라면 먹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선생, 제발이에요, 원장님. 할머니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자식들이 다 버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슬플까요? 복도에서 듣고 있던 진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월급 2달치를 남을 위해. 진우는 휠체어를 돌려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희야, 이 아이 같은 사람이었지. 너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진우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어. 이제 정체를 밝힐 때야. 그날 밤 진우는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해. 회장님,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내일 정체를 밝히겠어.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1호 김옥순 할머니 병원비 전액 내. 앞으로 1년치도 선불로. 네, 회장님? 그리고 한지은 씨 급여 2배로 올려줘. 차액은 내가 보전할 테니. 회장님, 그럼. 그래, 인정한다. 그 아이가 우리 며느리 될 자격이 있어. 전화를 끊고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윤희야, 내가 드디어 찾았어. 너 같은 사람을. 우리 아들이 사랑할 사람을.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 고급 세단이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죠. 저분 누구세요? 재벌 아니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진우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신지. 그때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하죠. 원장이 황급히 의자를 권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301호 박영수 환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저예요. 네, 제가 박영수입니다. 일주일간 치매 환자로 위장해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원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한지은 씨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요. 며느리요? 네. 제 아들 박민준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원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김옥순 할머니 건입니다. 그건 병원비 전액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밀린 것 앞으로 1년치까지 선불로 내고요. 회장님, 한지은 씨 급여는 2배로 올려주세요. 500만 원으로. 차액은 제가 따로 보전하겠습니다. 진우가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발전 기금입니다. 10억 원. 더 많은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게 써주세요.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은 씨를 301호로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5분 후, 지은이 301호로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휠체어의 박영수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지은 씨, 진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닙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진우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진우입니다. 박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지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죠. 민준 씨, 아버지? 네. 그리고 일주일간 여기 치매 환자로 위장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왜 그런 짓을?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험이요?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요양보호사,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저를, 네, 시험했습니다. 일주일간 지켜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건가요? 당신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에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아름다움. 진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어제 들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병원비 450만 원을 당신이 내겠다고.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월급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50만 원을 내겠다고. 월세도 싼 데로 옮기고 라면 먹겠다고. 그건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에게. 진우가 일어나 지은을 안았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돈으로 판단해서, 배경으로 평가해서
지은이 진우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전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도에서 김옥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저게 지은이 아닌가?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지은이 행복해지는구나. 한 달 후, 박진우 회장의 저택.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민준, 지은, 그리고 김옥순 할머니.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이제 할머니 집입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네. 지은이 결혼하면 같이 사실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이라니, 나 같은 사람을. 지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친할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요. 민준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희 엄마 같은 분이세요.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부드러워요. 지은이 할머니 그릇에 음식을 담아줬어요. 민준 씨도 많이 드세요. 아버지, 이 생선 정말 맛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어요. 진우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식사는. 식사 후, 진우는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윤희의 사진을 꺼냈죠. 윤희야. 진우가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너처럼 따뜻한 사람. 사진 속 윤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했던 그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고마워, 윤희야. 날 용서해줘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준이었어요. 들어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지은이를 받아주셔서요. 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할 건 내가 아니라 나야. 좋은 사람 데려와줘서. 아버지, 민준아, 너 어머니 닮았구나. 네. 용기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거, 그거 내 어머니 닮았어.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날 깨우쳐줘서.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3개월 후, 햇살 좋은 날, 야외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버질로드 입구에 서 있었어요. 떨리죠? 옆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네,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제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은이 처음으로 진우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딸. 그때 휠체어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지은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저 혼자는 못 가요. 뭐? 할머니가 옆에 계셔야 해요. 제 가족이시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내가 가도 돼? 네. 꼭 같이 가주세요. 진우가 할머니 휠체어를 밀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진우가 오른쪽에서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왼쪽에서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버질로드 끝에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우가 지은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딸, 내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손을 맞잡았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민준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한지은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약한 사람을 돌보는 모습,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모든 게 저를 사랑에 빠지게 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지은의 차례였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평생 외로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떠나시고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 아버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비로소 가족이 생겼어요. 지은이 진우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은이 다시 민준을 바라봤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물려주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준이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희야, 보이니? 우리 아들이 행복해. 피로 연장.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진우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옥순 할머니가 있었죠. 할머니, 음식 맛있으세요? 진우가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요.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할머니, 이제 회장님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요? 진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진우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그때 누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요. 지은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더 감사한 건 가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은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시험 받는다는 게, 의심받는다는 게.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지은이 다가와 진우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진우가 지은을 꽉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우리 집에 와줘서. 하객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지은이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 저 할머니 만나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지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약속드려요.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지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정원엔 진우, 민준, 지은, 할머니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네, 정말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일어났어요. 잠깐 모두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서.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선물을 하나 하려고요. 선물이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함께하는 집이라는 이름으로요. 함께하는 집? 네.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이에요. 김옥순 할머니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들을 위한 곳이죠.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지은이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진우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당신이 그 시설의 원장을 맡아줬으면 해요. 저요? 네. 당신만큼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민준이 지은을 안았어요. 우리 같이 해요. 내가 도울게요. 할머니도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넌 할 수 있어. 나도 도울게. 지은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윤희야, 보이니? 우리가 꿈꿨던 그 세상.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세상.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3년 후. 함께하는 집계관 3주년 기념일. 넓은 정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들, 자원봉사자들. 모두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죠.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3년 전 이곳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지은이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이곳에는 120분의 어르신이 계세요. 모두 갈 곳 없었던 분들이에요.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갔던 분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고요.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지은을 안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진우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함께하는 집 2호점을 부산에 오픈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3호점은 대구, 4호점은 광주에 만들 계획이에요. 5년 안에 전국 10개 도시에 함께하는 집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 갈 곳 없는 어르신이 단 한 분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누구나 따뜻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세상. 그게 제 꿈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어떤 어르신은 울고 있었고 어떤 어르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로 올라왔어요. 85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할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지은이 마이크를 건넸어요. 여러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진우 씨를 만났고 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할머니가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함께하는 집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진우, 민준, 지은 할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네. 어르신들 표정 보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보이니? 우리가 해냈어. 내가 꿈꿨던 그 세상. 진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너도 곧 나올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다 기다리고 있어. 이름은 정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딸이면 윤이라고 지으려고요. 진우가 놀라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윤이라고? 네. 아버님 첫사랑분 이름이잖아요.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지은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분처럼 따뜻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아들이면요? 민준이 물었어요. 진우라고 지으려고요. 진우 아버님의 진자를 따서요. 진우가 흐느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4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1년 후,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윤희. 윤희야, 할아버지 보여? 진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윤희. 할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예쁘네. 할아버지 닮으면 안 예쁘죠? 엄마 닮아야죠.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윤희야, 증조할머니 왔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어요. 어머, 우리 윤희가 날 알아보네. 할머니, 안으세요. 지은이 아기를 할머니에게 안겨줬어요. 아이고, 우리 윤희. 증조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할머니가 아기에게 뽀뽀했어요. 아기가 깔깔 웃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어요. 사대가 함께라고 제목 붙여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사람과 아기. 5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함께하는 집 정원. 어르신들이 아기를 보러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원장님 딸이에요? 네. 윤이라고 해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할머니들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아기를 돌아가며 안았어요. 아기는 누가 안아도 웃었습니다. 이 아기는 복이 많겠어요. 이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니까.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키울 거예요. 다른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저녁. 진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윤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날의 윤희. 그리고 옆엔 새로 찍은 사진. 사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윤희야. 진우가 오래된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우리 손녀 이름이 윤희야. 너처럼 예쁘고 착한 아이로 자랄 거야. 사진 속 윤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늦었지만 내가 원하던 그 삶을 살고 있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과 함께하는 삶. 고마워, 윤희야. 날 사랑해줘서.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용기를 준 것 같아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은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죠. 들어와. 윤희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지은이 아기를 진우에게 건넸어요. 진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윤희,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아기가 진우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가끔 꿈인가 싶어.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은이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 그래. 우리 가족이지. 진우가 아기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윤희야, 이제 편히 쉬어. 나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잘했어,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지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집의 따뜻함,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시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하는 사람 자신이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죠.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